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다가 그냥, 숟가락이나 얹지 않은 마음으로 요즘 한참 시끄러운 대도서관형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도형 이야기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뭔가 쫄리는 게 있지. 이러나 저러나 그 대도형 자체가 그래도 1인 크리에이티브 쪽에 화석이잖아. 그치? 살아있는 화석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까지 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지?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살찐 대도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살찐 대도 입장에서 이번 대도형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뭐 재밌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선은 이 엉클 대도라고 하죠. 대도서관형이 이제 대도형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잡플래닛에 올라온 이제 엉클 대도의 기업 평가로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어. 그래서 평가가 진짜 완전 다 쉣더 뻑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평점 다 안 좋게 해준 거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회사다, 인재를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회사다, 정말 유튜버의 신인 것 마냥 대표가 사람을 업신 여기는 회사다. 그래서 이씨 라임도 괜찮지, 그지? 그래서 뭐 장점은 다 이렇게 조금 적었는데 단점은 또 엄청 길게 적었고, 이게 끝이 아니라 거진 다 비슷해. 팬으로서 입사했다가 정신병 얻고 퇴사하는 곳, 원소가 입사한다 하더라도 도시락 싸들고 말릴 회사, 부디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커리어를 여기서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것도 당신의 건강한 능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곳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뭐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뭐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잘 없는데, 근데 거진 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점은 뭔가 이제 사무실 분위기라던가 뭐 상여금이라던가 연차도 뭐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거진 다 뭐 이게 그 대도형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쉽게 행동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자존감을 하락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얘기들이 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터지게 되면서 공론화가 되면서 이번 대도 사태가 열리게 된 건데, 근데 이걸 딱 터지고 나서 대도형이 사과방송을 했잖아요. 사과방송을 했을 때 여론이 싹 바뀌었죠, 그때. 그죠? 여론이 싹 바뀐 게 뭐냐면, 실제로 대도형이 이제 깠던 그 사과 내용의, 그런 사과 내용이 아니지, 그 사과 방송에서 카톡을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카톡 내용은 뭐 저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도형이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 게, 이거 처음 대응 잘못 못하면 나락으로 간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대응을 진짜 못해서 나락으로 간 사람이 이제 고기남자도 그렇고, 벤츠도 그랬고, 첫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 진용진도 그랬잖아. 첫 대응이 좀 병신 같았잖아. 괜히 쓸데없이 거짓말해가지고, 그게 지금 와서야 밝혀졌지만, 이게, 먼저 선빵 맞으면 첫 방 딱 때릴 때 이게 존나 중요하거든, 이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대도형은 되게 잘 깐 것 같아. 그냥 오히려 자기가 카톡을 오픈을 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 자기가 이게 카톡 내용 중에서 진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제 뽑아서 왔잖아. 그러면 반대로 카운터 치겠지. 얘네들 이제 뭔가 감정이 있어서 나온 애들인데 카운터 안 치겠어? 그러면 그때 완전 분위기 완전 기울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럼 그때가 한번 이렇게 첫 카운터를 잘못 때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대도형 카운터 딱 치고 나서 그 후속타가 아무것도 안 들어왔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카톡 내용은 이 정도 수준일 거야,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거고, 그리고 뭐 전화 녹취나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바로 까발려 줬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사람 먹이려고 맘먹었으면 이미 이게 맘먹고 이게 다 때렸을 건데, 처음부터 때렸을 때부터 진짜 이게 만전을 다해서 때리지, 요거 딱 한마디 날렸는데 여기서 막힌 거는 애초에 그 이상이 없을 확률이 되게 크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결국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민심이 바로 확 변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대도형은 뭐 잘못한 거 없다, 뭐 일반 회사가 그 정도는 못하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문제점은 있긴 있어, 문제점은. 그래서 대도형도 본인이 사과방송에서 말했지만 본인이 조금 독선적이고 예민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거는 대도형 방송 좀 본 사람은 알 거야. 내가 보기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대도형이. 약간 그렇게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민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게 느껴져, 대도형 방송을 보면 그게. 근데 나는 뭐 이게 사람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면 뭐 사실 뭐 대도 입장이면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되는 입장 아닌가라는 것들이고, 결국에는 이 쟁점의 주요 골자가 얼만큼 심하게 이제 사장으로서 갑질을 했는가, 인격적 모독을 했는가, 자존감을 박살냈는가, 이게 포인트인데, 지금 와서 사람들의 여론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잡히게 된 것들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문제는 있을 수가 있거든.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이미 집단 퇴사가 한번 일어났다는 것도 있고, 결국엔 이번이 두 번째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직원들 퇴사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한번 잡플래닛이었나 잡코리안가 보니까 채용 공고가 나와 있거든. 지금도 대도 여기 보니까 지원자가 65명이나 지원했어. 그래서 많이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엉클 때도 매출액 뭐 16억 다 뜨더라고. 그래서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진짜. 나는 직원 한 명 둘 여력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 씨발 다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 매출도 엄청 크고, 그지? 그래서 2명 그 직원들이 그 대도형이랑 그리고 대도 형수 그 윤댕인가? 그 두 사람 걸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 아직도 뭐 많은 지원자들이 있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거거든. 지금도 이제 7명이 그만두고, 첫 번째 집단 퇴사 일어나고 두 번째 지금 와서 7명이 그만두고 5명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퇴사율이면 신한은행보다 높거든, 사실. 그래서 그 은행 중에서 가장 지랄 같은 곳이 신한은행이란 말이야, 신한은행. 그래서 그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신이 하는 일을 한 명의 행원한테 시킨다 해서 그게 신한은행이란 말이 붙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급여가 되게 좋았거든. 그만큼, 그리고 돈을 많이 주고 존나 시키는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금융권 연봉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신한은행의 연봉이 또 다른 금융권에서 그렇게 높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일은 존나 빡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한은행 맨 처음에 그 어려운 은행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존나 많이 때려치거든, 신입행원들이. 그래서 신한은행은 딱 들어가면, 신입행원 들어가면 얼차례 존나 주고 있잖아. 진짜 군대처럼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신한은행이 50%란 말이야, 퇴사율이. 근데 그거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 분명히 근무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연봉이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걸 많이 주진 않더라도 좀 유연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 편하게. 근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 퇴사율이 나오는 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사태는 크게도 가지도 않고 작게도 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 해프닝에서 끝나게 될 것 같아.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똑같은 일이 또 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르게 된다는 것들이지. 같은 것들이 계속 터지게 되면 나중에 그 사태를 보면 양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중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그만둔다는 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굳이 그렇게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많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볼 수 있거든. 물론 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한 좀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장이 그 옛날에 그 위디스크 양진호 이 정도 수준만 아니면 그러면 뭐 고용주가 그 정도 갈굴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때는 사실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와닿지는 않아, 사실.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또 그만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아마 대도형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됐을 거야. 유튜버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약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터졌길 망정이지, 만약에 한 명이 진짜 막가갖고 이걸 완전히 박살내겠다 마음 먹었잖아. 그러면 진짜 크게 터졌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일부러 말 안 듣고 짱구짓 해가지고 그 대도형 존나 긁어가지고 있잖아. 그건 녹취록 다 남겨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터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대도형도 이번 기회에는 이제 이제 요즘 이제 직원들이나 사람들 이렇게 대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 한계치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낮구나, 맥시마이즈라는 게, 그런 거를 잘 알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은 뭐 내가 절대로 뭐 이게 대도형 절대로 깔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지? 뭐 물론 숟가락으로 얹으려는 의도는 있었는데, 근데 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태야.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이제, 나도 이제 살찐 대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 한번 그냥 뭐 오늘도 얘기, 어떻게 하루 하나씩 해야 되니까, 뭐 하나 후릴 영웅이 대충 후린 거니까, 대충 가볍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